안녕하세요. 실용적 경영경제 지식허브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전산세무 2급의 공부량과 난이도, 공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산세무 2급과 전산회계 1급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량과 공부기간 난이도입니다. 경영학 전공자나 회계 전공자 또는 회계와 세법에 자신 있는 사람, 자격증 공부에 자신 있는 사람은 하루 8시간 이상 공부를 한다는 기준으로 2주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 기본서와 기출문제만 보고도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루 3시간 기준으로는 한 달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기출문제도 10회 이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출문제는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 자격시험 사이트에 나와 있고요. 책의 종류는 크게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댓글이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공부한 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공자 또는 회계와 세법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3주 혹은 넉넉하게 4주를 생각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또한 1일 8시간 기준이며 1일 3시간 정도 공부하는 것으로는 3-4개월 정도는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비전공자이시거나 회계나 세법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전공자라면 또는 회계와 세법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면 책과 해설지만으로는 많은 부분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나 기출 문제들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강의를 듣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유튜브에 있는 강의들을 참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각 챕터에 대한 강의와 문제풀이, 정리 강의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경영학 전공자인데요. 학교에서 회계원리, 재무회계, 세법 등을 수강했었는데요. 회계원리와 재무회계 등은 좀 비교적 양호한 성적으로 통과를 했는데, 세법은 턱걸이로 재수강을 면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세법이나 부가세 신고와 같은 연말정산 부분이 가장 어려웠고요. 저는 3번 만에 합격을 했는데요. 저는 책과 기출문제만 풀었고 강의 수강이나 유튜브 강의 영상은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준비기간이 2주 정도로 일주일에 6일, 하루에 8시간 정도 공부를 해서 탈락을 했습니다. 60점대였고, 두 번째는 7일 정도 공부를 하고 하루에 1-2시간, 이때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던 때라 하루에 1-2시간 정도 공부하고 시험 전날은 하루 종일 공부하는 식으로 해서 똑같이 60점대로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됐을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10일 정도 기간을 잡고, 이때도 일과 병행해서 하루에 1-2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시험 하루 전날 하루 종일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총 공부 기간은 한 달 정도지만 띄엄띄엄 공부를 해가지고 제 시험을 볼 때는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격증 시험 같은 거는 공부하는 것이 처음이었는데요. 때문에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경영학 전공자라는 이유로 시험을 좀 만만하게 본 것이 시험을 3번이나 보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론 시험은 80% 이상이 암기입니다. 세무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실무 시험도 암기의 비중이 한 5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 지식의 이해와 장부 작성의 숙련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인 부가세 신고와 원천제세 부분은 암기 없이 정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와 원천제세 부분은 하나의 문제에 배점이 7.8점 정도 되는데 10가지가 넘는 빈칸을 채워야 합니다. 때문에 거기다가 부분 점수도 없기 때문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꼼꼼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맞추려 하기보다는 합격 컷, 그러니까 70점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것이 요령인데요. 저는 나중에 알았지만 대부분 자격시험은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론 문제 30점, 일반 점표 15점, 메인 매출 점표 15점, 결산자료 입력 15점, 이 4파트가 난이도나 공부량에 비해 점수가 잘 나오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에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부가세 신고와 원천제세 부분은 배점에 비해 난이도가 높아 공부 효율이 낮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항목만 틀려도 큰 점수가 날아가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모르는 부분이 한 가지라도 출제가 되면 큰 점수를 잃게 됩니다. 때문에 공부는 해도 돼 앞서 말한 이론 문제와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결산 자료 입력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전산세무 2급과 전산회계 1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산세무 2급은 전산회계 1급을 포함하는 범위입니다. 이름처럼 전산세무는 회계와 세무를 다루고 전산회계는 부가세나 세무에 대해 일부 다루긴 하지만 비중은 20% 정도고 주로 회계를 다루는 과목입니다. 보통 전산세무 2급을 준비하면서 전산회계 1급을 같이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폭넓게 공부를 하고 싶거나 보험 차원에서 그러니까 전산세무 2급이 떨어질 경우 전산회계 1급을 취득한다는 식으로 준비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산세무 하나만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두 시험의 난이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 합격률에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난이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비슷한 이유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마 회계 베이스가 전혀 없는 분들이 전산회계를 좀 수월하다고 생각하고 도전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이야기하면 전산회계는 전산세무 시험 범위에 포함이라고 생각해서 전산세무만 준비해서는 전산회계 시험을 본다고 전산회계를 먹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각 두 개의 시험을 따로 준비해야 되고요. 시간적 여유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넓고 깊은 공부가 목적이신 분은 또는 전산세무가 너무 어려워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다 준비하셔도 상관없겠지만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자격증을 얻기 원하시는 분은 전산세무 하나만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써넣기 위해 두 가지를 다 취득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하위 자격증이 하나 더 있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굳이 그 중에 전산세무 2급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공부를 해야 한다면 또 두 시험의 합격률이 비슷하다면 좀 더 상위의 자격증인 전산세무를 따는 것이 실무에서도 더 유리하고 자격증의 가치 면세도 더 좋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목들을 보면 전산세무 2급에서 전산회계에서 다루지 않는 부가세 신고나 연말정산 등 실제로 실무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하지 않는 전산회계 2급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산세무 2급보다 더 높은 자격증인 전산세무 1급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전산세무 2급에서 1급으로 갈 때 난이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의 난이도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조금만 더 공부하면 되는데 합격률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산세무 2급과 1급의 차이는 더 큽니다. 배우는 과목도 법인세법과 세법조정이 추가가 되는데 이는 전공 수업으로도 한두 과목을 더 새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1급을 비교하는 것으로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한다면 그 난이도 차이는 완전히 다른 자격시험을 치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공부량과 기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저는 전산세무 2급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메시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